그림을 사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삶이 풍요로워질까요? 예술을 소비하면 자기 만족도가 높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술을 소비하지 않는 일들은 자기 만족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예술은 영감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82회차 박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것, 거기에서 연장된 이야기가 오늘 만평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 눌러주시고 가겠습니다.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충족으로 그렇게 비싼 미술품을 산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돈 많다고 가시하기 위해 비싼 작품 두세 점 벽에 걸어둔 이도 있고요, 미술품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과 자신의 안목을 함께 갖고 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이 그림을 사는 이유는 비자금이나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왜 살까요? 과시욕, 투자가치, 비자금, 상속이나 증여? 글쎄요. 감정과 감성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감정은 개인의 것이고 감성은 상대적인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술가가 감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감상자는 그것을 감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혹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짜증나고 화나신 적 없나요? 때로는 주인공의 아픔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죠. 예술품은 말을 할 뿐이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감정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정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접하게 될 때 감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집집마다 결혼사진이나 가족사진, 예쁜 풍경사진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집에 미술품 한 점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술책에 나와 있는요, 김홍도, 신윤복, 박수근, 이중섭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보통 어른들은요, 김한계나 정경자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미술품은 몹시 비싸다는 사실만 알고 있죠. 아트페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미술시장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면요, 전시장에 왜 가느냐, 그림 볼 필요 없다, 사는데 지장 없다, 영화나 소설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다, 행복한데 그걸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울타리에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꽉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꽉 막혀 있다는 것은 감정의 개수가 적고 감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죠. 행복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다른 행복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술품은요, 감정의 개수를 확장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술 감상은요, 감성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사회가 예술을 수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성의 개수가 늘어나면 낯선 상황이나 처음 접하는 사회성 혹은 재난이나 사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살이의 다양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아니더라도 예술 활동하는 분들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나의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기 때문이죠. 미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술 작품을 가까이 두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 소설 등 시간 예술입니다. 음악은 들어야 하고 무용 또한 시간을 걸려서 봐야 합니다. 시각 예술 중에서 그림이나 사진은 정지 예술입니다. 한 개의 그림에
시간이 중첩되거나 계절이 섞여 있거나 사건의 복잡성이 한 화면에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상의 편리가 존재하는 예술입니다.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그림 한두 점 걸어두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상을 하면서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감정을 유입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이 무엇인지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낯설고 어색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작품을 선택하면 우선은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미술품을 접할 때는요, 유명한 것, 예쁜 것,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명한 것은 유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자주 보다면 유명하게 된 이유를 알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내 마음에 들어야 사지라는 것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창작이라는 범주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뭔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를 권합니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고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명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명품이 자신의 계급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짝퉁 사는 젊은 사람들은요, 알고 산다고 합니다. 명품 회사에서는 짝퉁 시장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이 개수가 늘어날수록 진품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미술품엔 짝퉁이 없습니다. 위작은 있죠. 하지만요, 위작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진품입니다. 미술품을 잘 사야 하는 여기 있습니다. 괜히 비싼 돈 주고 샀다가 예술은 거기에 잔존해 있습니다. 감성 주고받습니다. 다만 돈의 가치에 의해서 위작일 경우는 먼저 생각 몹시 나죠. 그래서 미술품은 잘 사야 합니다. 미술품은요, 명품 쇼핑이 아닙니다. 명품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구입에 잘난 척하기나 투자 가치처럼 생각하는 것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상속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자금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술시장을 보시면요, 캐릭터들이 많이 팔립니다. 수년 전에는 만화 주인공들이 많이 팔렸다고 요즘 캐릭터, 만화처럼 일러스트처럼 생긴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렸는데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처럼 생긴 무엇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미술품은요, 사회적 격업에 따라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은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일이죠. 자체만으로도 감성 발달에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사두면요, 다양한 감성이 생긴다는 거죠. 감정이 감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 민주국가일수록 다양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과 많은 예술활동이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